노사 협약이 종료되는 12월 1일이 되기 전에 대형 계약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현재 메이저리그 FA 시장은 폭풍 전야처럼 잠시 소강 상태인데요. 이에 최근 있었던 동향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텍사스 레인저스 소식입니다. 다저스는 상당히 이른 시점에서 앤드류 히니와 1년 850만 달러 계약을 맺은 이후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빌리 맥키니와 잭 렉스를 DFA했고 텍사스가 클레임을 걸어 데려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저스는 코리 시거, 클레이튼 커쇼, 켄리 젠슨, 맥스 슈어저, 크리스 테일러, 조 켈리, 코리 크네이블, 엘버트 폴스, 데니 더피, 셰인 그린, 지미 네이스 등 정말 많은 선수들이 FA로 풀린 상황인데요. 현재는 코리 시거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프리드먼 사장이 촉박하지 않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일부러 퀄리파잉 오퍼를 하지 않았다고 한 커쇼는 텍사스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댈러스에서 태어나 자란 커쇼는 텍사스 레인저스가 고향팀입니다. 커쇼가 10살 때 이혼을 하고 커쇼를 홀로 키운 커쇼의 어머니는 좋은 공립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버텼는데요. 커쇼는 부촌이었던 동네에서 자기가 가장 가난한 아이였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커쇼가 나온 2006년 드래프트에서 텍사스는 가장 높은 지명권이 12순위였고 커쇼는 7순위로 다저스에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텍사스가 12순위로 지명한 선수는 메이저리그 데뷔에 실패하게 됩니다. 커쇼 영입 변경이 사실상 다저스와 텍사스의 2파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커쇼에게 더 좋은 제안을 줄 수 있는 쪽은 텍사스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2020년 글로브 라이프 필드를 개장했다가 팬데믹 사태 직격을 맞았던 텍사스는 지난해 개막 전부터 100% 관중을 받는 유일한 팀이었고 평균 관중이 메이저리그 4위였는데요. 지난해 평균 관중 1위는 34,626명의 다저스, 2위는 28,753명의 애틀랜타, 3위는 27,061명의 샌디에고였고 텍사스는 26,053명으로 4위이자 아메리칸 리그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텍사스가 새 구장을 만든 효과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뽑기 위해서는 관중몰이를 해줄 커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루그네 도어더와 조이 갈로를 내보내는 것으로 지난 시즌 중반 리셋 버튼을 누른 텍사스는 곳간도 넘쳐나고 있는데요. 장기 계약 선수를 모두 털어낸 텍사스는 호세 르클럭과 맺은 4년 1,475만 달러 계약이 내년으로 끝나게 되면 단연 계약 선수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에 현재 5,010만 달러에 불과한 내년 시즌 확정 연봉이 3,700만 달러인 볼티모어 오리올스, 4,020만 달러인 피츠버그 파이러츠, 4,660만 달러인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다음으로 적은 메이저리그 27위입니다. 그야말로 제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건데요. 팜랭킹도 전체 11위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투자를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시급한 곳은 바로 선발진입니다. 텍사스는 이대로라면 한국계 데인 더닝이 내년 개막전을 맡아야 하는데요. 조던 라이스와 맺은 2년 계약이 성공하지 못했고 1년 200만 달러에 계약했던 폴티네비치는 2승 12패 5.44에 그쳤으며 2년 620만 달러 계약으로 영입했던 아리아라는 첫 4경기에서 2승 1패 2.21 때까지만 해도 느린 공의 다르비슈라는 평가였지만 이후 부상과 부진으로 6경기 3패 11.07에 그쳤고 텍사스는 첫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아리아라를 방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현재 선발진에 자리가 있는 선수는 랜스 렌의 유산으로 5승 10패 4.51의 가능성을 보여준 데인 더닝과 카일 깁슨의 유산인 스펜서 하워드 정도이고 나머지 자리들은 텅텅 비어있는데요. 이러다가는 3승 12패 5.41을 기록한 콜비 알라드를 또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에 텍사스는 최소 2명의 베테랑 투수가 필요하고 클레이튼 커쇼와 콜로라도 출신 존 그레이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환경 변화를 정말로 싫어하는 커쇼는 웬만해서는 다저스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프리드먼 사장이라면 웬만하지 않은 제안이 올 가능성이 있고 본인을 원하는 팀이 고향팀인 텍사스이기 때문에 이적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텍사스가 다저스 코치 출신으로 커쇼와 함께했던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에게 최근 연장 계약을 준 것도 커쇼 영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텍사스는 커쇼가 원하기만 한다면 AJ 앨리스를 게임 플래닝 코치로 데려오는 등의 커쇼 맞춤 영입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텍사스는 전에도 FA 계약을 통해 다저스 출신 에이스를 영입한 적이 있었죠? 네, 박찬호입니다. 박찬호와 커쇼는 하나가 같고 두 가지가 다른데요. FA를 앞두고 부상 시즌이 있었다는 건 같고 박찬호가 28세 시즌을 마친 반면 커쇼는 33세 시즌을 마쳤다는 건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 또 하나는 바로 구장 환경인데요. 박찬호가 뛴 시절의 다저 스타디움은 투수에게 대단히 유리한 구장이었고 텍사스 알링턴 파크는 최악의 타저 구장인 반면 커쇼가 뛴 다저 스타디움은 박찬호 시절보다는 중립에 가까웠고
텍사스의 새로운 구장 글로브 라이프 필드는 투수에게 불리한 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텍사스 입장에서는 내년 시즌 개막전 선발로 커쇼를 내는 것보다 더 좋은 그림은 없을 겁니다. 이는 다시 달린다는 메시지가 될 것이고 아마 커쇼 계약이 발표되는 순간 시즌 티켓 판매가 폭주하게 될 겁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다저스의 계약을 받아들이고 다저스에서의 은퇴를 선택할 것이냐, 고향팀인 텍사스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이냐. 저는 정이 들어버릴 대로 들어버린 커쇼가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지 않았으면 했지만 새로운 팀에 가서 부활하는 모습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 텍사스로 가게 되면 커쇼는 LA 램스로 온 친구 매튜 스태포드와는 다시 헤어지게 되네요. 물론 커쇼가 텍사스 레인저스로 오고 스태포드가 다시 댈러스 카우보이스로 오는 일도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커쇼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한편 샌프란시스코는 빠르게 내년 로테이션 구성에 나서고 있는데요. 로건 웹이 새로운 에이스가 된 샌프란시스코는 앤서니 디스클라파니, 알렉스 우드와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600만 달러의 1년 계약을 맺고 167.1이닝, 13승 7패, 3.17을 기록한 디스클라파니는 3년 3,600만 달러에 재계약했고 1년 300만 달러 계약으로 입단해 138.2이닝, 10승 4패, 3.38을 기록하고 디비전 시리즈 3차전에서 팀의 1대0 승리를 이끈 4.2이닝 2피안타 무실점 역투를 했던 우드는 2년 2천만 달러에 재계약을 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는 몸값이 크게 올라버린 케빈 가즈먼을 잡기보다는 또 다른 스플리터 투수와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알렉스 콥입니다. 2019년 볼티모어와 4년 5,7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가 좋지 못했던 콥은 지난 겨울 에인절스로 트레이드된 바 있는데요. 손가락 물집 부상과 손목 염증 부상으로 18경기 등판과 93이닝 소화에 그쳤지만 8승 3패, 3.76으로 나쁘지 않았고 특히 92.7마일의 평균 구속과 9이닝당 9.5개의 탈삼진은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이에 재기가 필요한 투수들에게 약속의 땅이 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라면 얼마든지 좋은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온 이후로 스플리터 제구를 잡은 케빈 가즈먼처럼 알렉스 콥도 부활에 성공한다면 파르한 자이리 단장의 글라스볼, 아니 고쳐쓰기 전략은 정말로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고쳐쓰기의 진짜 달인은 템파베이인데요. 지난해 템파베이와 마이너 계약 때까지만 해도 메이저리그에서 사라지는 듯 했지만 템파베이에서 재기에 성공한 이후 올해 1년 3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매치에서 65경기 6승 무패, 0.95를 기록하는 정말 눈부신 활약을 펼친 에런 루프를 데려간 팀은 에인절스였습니다. 물론 루프의 영입은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에인절스가 오버페이 했다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팬그래프의 예측은 1년 500만 달러였지만 에인절스는 루프에게 2년 1,700만 달러라는 좀 과하다 싶은 계약을 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루프의 이번 계약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2018년 2년 1,500만 달러 계약으로 휴스턴에 입단했던 조 스미스인데요. 두 선수는 자완과 우완이라는 점은 다르지만 34세 시즌을 시작하는 투수이고 공이 느린 사이드암이라는 점이 공통점인데요. 스미스는 계약 첫 해 부진했고 2년차는 부상으로 많이 뛰지 못했습니다. 에런 루프와 함께 대박이 난 불펜 투수는 켄달 그레이브먼인데요. 한때 오클랜드의 개막전 선발이기도 했다가 불펜으로 밀려나게 된 그레이브먼은 올해 시애틀에서 재기에 성공했고 휴스턴으로 트레이드되고 나서도 포스트 시즌까지 인상적인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에 팬그래프에 2년 1,300만 달러 예상을 넘는 3년 2,400만 달러 계약을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맺었습니다. 리암 핸드릭스가 1,330만 달러, 크랙 킴브럴이 1,600만 달러를 받는 화이트삭스가 그레이브먼을 연평균 800에 잡았다는 얘기는 킴브럴의 트레이드를 예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브먼보다 먼저 불펜 전환 후 큰 성공을 거둔 사례인 웨이드 데이비스는 은퇴를 발표했는데요. 2012년 템파베이에서 불펜 투수로서 대성할 조짐을 보인 데이비스는 2012년 12월 캔자스시티로 트레이드됩니다. 캔자스시티는 윌 마이어스와 제이크 오도리지, 마이크 몽고메리를 템파베이로 보내는 대신 제임스 실주와 웨이드 데이비스를 받는 트레이드 대박을 터뜨리는데요. 2014년 준우승 후 FA가 된 실즈가 샌디에고와 계약하고 떠난 반면 2014년 그렉 홀랜드, 켈빈 에레라와 불펜 3대장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데이비스는 2015년 부상으로 빠진 홀랜드를 대신해 캔자스시티의 마무리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캔자스시티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게 되죠. 고교 시절 자신과 배터리였던 동생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자 동생의 등번호인 17번으로 바꿔 달고 최고의 불펜 투수가 된 데이비스는 2017년 컵스로 트레이드돼서도 잘하는데요. 체프먼이 당했던 것처럼 조 매든 감독에게 큰 혹사를 당하게 됩니다.
FA가 된 데이비스는 콜로라도와 3년 5,200만 달러 계약을 맺는데요. 연평균 1,733만 달러는 체프먼의 1,720만 달러를 넘는 불펜 투수 최고 기록에 해당됐습니다. 구속은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지만 포심, 커터, 너클 커브, 3피치였기 때문에 롱런이 기대됐던 데이비스는 쿠어스 필드를 역시 이겨내지 못했고 올해 캔자스시티에서 재기를 노렸지만 실패합니다. 개인적으로 캔자스시티 불펜 3대장의 진짜 주인공은 데이비스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데이비스의 피칭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